자,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밤 11시죠.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면서 파월 의장이 가지고 있는 금리 결정에 대한 가이드가 다시 한번 시장을 통해 노출될 예정입니다. 워낙에 큰 행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발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슈인 만큼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이제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이제 2% 가량의 이제 급락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피해가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미리 좀 선반영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미국의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론됩니다. 아시다시피 파월은 금리를 지금 어떻게 올리겠다,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하겠다라는 이런 가이드를 시장에 주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그것에 맞춰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부채를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언급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작년에도 이제 외파적인 발언 때문에 금융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던 적도 수차례 좀 있었죠. 항상 이 연설을 하루 앞두고 증시가 굉장히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할까를 좀 예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고려를 했을 땐 인플레이션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언급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나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대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을 지금 초기에 이걸 완벽하게 지금 수행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언급들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또 고용지표도 상당히 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물가지표를 아직도 조금씩 더 추적해서 그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진행할지를 하겠다, 예상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겠죠. 사실 그동안에 나왔었던 코멘트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까지만 코멘트를 해주게 된다면 시장은 별거 없구나,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코멘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강력한 시장의 메시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봐야겠죠. 어쨌든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정도로만 지금 보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본격적인 반등까지도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파월이 올해 이제 거의 하반기 무렵부터 이제 그 코멘트를 했었던 부분, 심경 변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5월 달만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5월 달에 파월 금리가 예상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5월 달.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반응을 좀 해줬어요. 야, 그렇게 좀 좋게 코멘트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반등 나오는 것인가? 투자자들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런 언급을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반등도 좀 잘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6월 말에는 또 갑자기 어떤 언급을 합니까? 파월이 2번 올린다, 금리를 2번 올릴 것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연말까지 간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1,200원대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1,300원대까지 지금 가는 부분, 이미 벌써 달성을 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겠지만 제가 예상한 아직 1,400원대 환율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게 된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을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1,400원 환율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9월달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8월달엔. 자, 파월.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침체는 없을 것. 자,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정확한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인 즉슨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우려하는 침체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적 지표를 사실상 이제 2분기 실적 지표를 또 열어봤을 때에는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또 특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지만 이것 외에는 사실 뭐 MS도 그렇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죠?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에 주가가 20% 이상 폭락한 기업들도 아주 심심찮게 우리가 목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번의 이제 금리 결정이 남았는데 이 안에서 한 번 정도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인상 안 한다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만약에 9월달에 인상되지 않는다면 11월달, 12월달 연달아 인상할 가능성은 당연히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딱 한 달 정도만 보다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동반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연말까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출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내수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상당 부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최소 한 5%, 최소 5%에서 많게는 8%까지도 실적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이전에도 지금 기록한 대로 지금 금리는 당연히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히던 시절에는 계속적으로 올렸었죠. 그러다가 최초로 금리 동결 결정된 것이 2023년 6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7월 달에 한번 금리를 올렸어요. 제 예상대로라면 9월 달에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된다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번 지켜보다가 물론 무조건 인상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11월 달, 12월 달에 만약에 예상만큼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때 한번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 랠리를 한번 그래도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우려할 만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제 단기적인 관점이고 물론 예상이 틀릴 수가 있죠. 시장에 대한 예측은 뭐 제가 감히 뭐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 된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서 뭐 3% 내지 4%에 달하는 시장의 큰 충격은 예전만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사실 금리 결정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림 방송이에요, 사실. 방송인데, 지금 이제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최고 투자자였죠. 마젤란 펀드를 운영해서 연평균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었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데 피터 린치 역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이제 방송 영상인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예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조차도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너무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지만 사실 최근에는 너무 이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선에만 너무 딱 국한돼서 보는 경향들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20대, 30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투자하지 않았던 30대, 40대 투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보게 된다면 너무 이제 단기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 들어요. 자, 이전에 이제 진짜 흔히 가치 투자자라고 했었던 지금 한 시장을 한 20년 가량 경험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진득하게 투자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내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뭐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기업이 좀 뚝심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좀 확보되고 좋은 기업이면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사실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하고 뭐 해외 주식도 하시고 국내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뭐 하다못해 뭐 블록체인 NFT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워낙에 너무나 발이 넓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와 이런 호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향들이 높으신 것 같아요. 특히 또 그런 분들은 신용이라든가 이런 대출 부분들을 워낙에 많이 일으키셔서 그렇게 이제 크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뜨거운 물 한 바가지 한번 시장에 확 끼얹고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진짜 100도씨 되는 거를 한 바가지 확 끼얹어서 갑자기 화랑을 딱 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악재 나온다 싶으면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진짜 확 끼얹어 갖고 급락을 시켜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시장이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지경인 시장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제 성장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성장,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에 대한 완전하게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다못해 뭐 26년, 27년 실적을 가져다가 PER 펀더멘탈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멀티플을 뭐 30배 부여한다, 25배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몇 배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거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한국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못한 이런 형국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개별 실적주들과 업종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둬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물린다 하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사실 자신감이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좋아질 것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나가는 투자 방식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주, 업종 성장주들은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나가는 투자자들이 항상 큰 돈을 벌곤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투자는 거의 90% 이상 수익률로 가져다 줬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 이제 사실 8월달 시장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초전도체 테마가 이제 7월달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정말 정신없는 랠리를 만들었었고, 자, 그 다음에 맥신 관련주로 그 수급들이 옮겨 붙었고, 그 이후에 양자모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수 방류 쪽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8월 달 들어서 정말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을 빼고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는데 다들 이 단기 테마에만 목매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초전도체, 맥신, 뭐 양자모 그 어떤 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표 하나에 정말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의 투자 방식과는 상당히 좀 멀었었던 투자이다 보니까 좀 멀리 하다 보니 사실 이쪽 테마를 건들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없었던 그 시기가 7월달 내지 8월달이 아니었나, 전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조선주, 엔터, 뭐 반도체, 화장품, 2차전지, 전력인프라, 바이오 등 그래도 최근에 괜찮았다라고 평가되는 이런 섹터들 역시 조정을 피하지는 못했고요. 자, 그리고 한번 추세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추세를 믿고 샀다가 오히려 주도주 섹터가 갑자기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 뭐 바이오로 바뀌면서 반도체주들이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막 10%씩 폭락하는 종목들이 반도체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워낙에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매매로서 좀 쉽지 않았었던 그런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대로 아마 나도 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누적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당장의 실현 손익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평가 손익이 되겠죠. 사실 실현이라는 건 이미 끝내버린 거니까. 자, 평가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9월 시장을 좀 넘나 보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1월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발발하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랠리를 한번 더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쨌든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저도 이제 8월 달에 단타매매 계좌에 대한 수익 인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최근에 저도 물론 이제 실현 손익을 크게 이제 거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평가 손익을 봤을 때 마이너스 700만 원 정도 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평가 손익이 기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그래도 9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월은 좀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8월 아직 뭐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잭슨홀 미팅 한번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